자, 수능특강 2026학년도 독서 지문 중에서 113페이지 사회문화 분야입니다.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빌린다는 거예요.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일반 주식이랑 비슷한 거야.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에, 그러니까 만기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 채권을 사서 이제 그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만기는. 자,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는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할인채란 무엇이냐?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그러니까 10,000원에 만기에 받기로 했으면 할인채는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뭐 9,000원, 8,000원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서 1년이 딱 되면 이제 주기로 한 10,000원이 아니네요. 주기로 한 1,000원을 주는 거야. 팔 때는 800원으로 팔고요.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게 됩니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게 된다는 건 지금 당장 8,000원에 팔지만 1년 후에 10,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8,000원의 가치는 1년 후에 10,000원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자,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본다면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때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1,100원에 시중의 금리가 10%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시중의 금리다. 그러면 1,100원이 된다면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 1년 뒤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10%가 빠져야 되니까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1년 후면 1,1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은 후에 1,100원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역으로 1,100원은 현재 가치가 1,000원이 되는 것이다.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 10% 이자 100원이 붙어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결국에는 같아지게 되므로, 그렇죠? 자, 할인채의 가격은 당연히 현재 가치보다는 가치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자가 이제 붙으니까요. 이자가 붙은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의 금리와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이걸 잠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채권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겠네요. 그 지급 방식이야. 그러니까 채권을 구입을 해서 그 수익을 얻는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고정금리제가 있고요. 변동금리제가 있어. 그 다음에 할인채가 있고요. 이표채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걸 왜 설명하는지를 선생님도 굳이 이거를 설명해주고 싶진 않은데, 너네들이 이제 요 지문을 이해할 때 출제자나 아니면은 편집자들은 지문을 이해해서 100% 푸는 걸로 문제를 설계를 하지만, 선생님이 이 지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배경 지식을 쌓는다는 개념으로 그냥 들어보세요. 그 금리 지급 방식에 따라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고정금리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채권을 구입을 하자니, 얘들아, 채권이나 이런 걸 구입을 해요. 그러면
발행 시점에서 정해진 금리를 만기 시까지 지급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액면가는 존재합니다. 액면가.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액면가라고 쓸게요. 액면가는 존재하는데 이제 금리를 정해진 금리 발행 시점에 만약에 금리가 5%면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장기로 10년을 보호한다 그러면 10년을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10년 후 만기 때 얼마를 받는 겁니까? 네 그렇죠 받는 거야 그 5%씩 10년 후에 만기 지급을 하는 거 만기 그 이자로 이해가죠? 자, 그러면 변동금리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는 여기가 좀 장기에 가깝죠. 장기에 이롭단 말이야. 자, 그럼 변동금리제는요. 시장의 금리에 연동해서 금리가 계속 변동하는 거예요. 자, 액면가는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액이라고 쓸게요. 2024년도에선 2%였다면 그 다음에 2025년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야. 아니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 연도에는 0.5%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속 변동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동금리제를 내가 선택을 할 때 있어서는 자 어떨 때 선택을 하는 거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만 변동금리라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제는 어쨌든 고정되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 0.5%였는데 그 다음에 2% 되고요. 그 다음에 3%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변동금리제는. 그러면 이 변동금리제는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장기로 할지 단기로 할지 그때그때 맞춰서 고민을 해봐야 하겠죠. 장단기 중에서. 자, 그 다음에 할인채를 보겠습니다. 할인채는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 할인채는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액면가를 정해요. 액면가. 예, 액면가. 자, 우리 글 본문에선 그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네. 만약에 액면가가 1,100원이에요. 1년 후에 정확하게 그 시중 금리의 이자를 합쳐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냐면 1,100원을 주겠대요. 그러면 처음에 구입을 할 때 현재 가치로서는 얼마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거냐? 1,100원에 구입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1,000원에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금리에 맞춰서 이제 액면가는 얼마가 된다? 1,100원. 그러면 나는 이 액면가 그대로 수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인채의 개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게 바로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미래에는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1년 후에는 1,000원은 1,100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1,000원이 1,100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표채라는 거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3년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한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년마다 이자를 줄게. 또는 그러니까 5년 계약을 했는데 1년마다 이자를 준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달마다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지급에 따른 방식의 분류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잠깐 여기 본문에서는 할인채를 얘기했어요. 이 할인채는 그러니까 금리를 고려를 해서 시중 금리와 그 가치를 고려를 해서 액면가를 정해주고 만기시 받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그거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할인채 받습니다.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기가 다른 경우라는 건 선생님 미리 얘기한다면 똑같이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어떤 채권은 뭐 4년, 2년 장기가 되지만 어떤 채권은 단기 1년씩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수익률 곡선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수익률 곡선은 바로 채권과 만기,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자, 1번은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되겠죠. 만기가 긴 채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5년짜리 5년짜리 채권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할인채가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제시했던 것들 중에서 이자를 붙여서 하는 경우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년 채권인데 자, 그 5년 동안 내가 5%의 이자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에 투자하는 거와 5년 투자했을 때 어떨 때 수익률이 더 좋겠어요? 장기가, 즉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수익률이 증가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만기가 길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장기 채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수익률 곡선이 근데 이렇게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그림과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락 곡선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가 가요. 내가 5% 받는다고 했으니까 만기가 길어질수록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왜 지금 그림 2번처럼 만기가 갈수록 왜 수익률이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가? 자, 즉 채권을 장기 투자할 때는 한꺼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요. 단기 채권을 바로 이렇게 연속해서 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투자가 10,000원으로 채권 2년 투자를 할 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과 1년 만기 채권을 2년 연속해 사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도 똑같이 2년이고 여기도 똑같이 2년이긴 해요.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 수익을 비교해 보겠죠. 자, 어떤 게 내가 더 좋을지 끊어서 단기처럼 끊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2년 연속해서 투자할 때 좋을까라는 거죠. 수익률을 비교해 볼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의 수익률을 각각 A와 B라고 한다면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B'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공식이 되죠.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해 얻은 금액을 1년 후에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대요.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에 수요가 몰려들어 결국에는 수익은 또 같아질 거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은 거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의 곡선으로 이해가 갈 수가 있어. 근데 방금처럼요. 채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자, 볼게요. A는 연속해서 투자하는 장기라고 보고요. B도 자, 여기는 장기 똑같이 장기라고 봐. 근데 A는 어떤 특징이 있니? 연속하는 거, 계속 가는 거야. 연속해서 2년을 투자하는 거가 있고요. 자, B도 똑같이 2년이긴 한데요. 얘는 연속이 아닙니다. 연속이 아니에요. 끊어서. 그래서 장기는 어떻게 된다? 계산하는 방법이 곱하기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A의 수익이 나는 거겠죠. 만기가 되면요. 자, 그럼 B는 어떻게 된다? 여기 앞에까지는 똑같고 1 플러스 B 다시 아이고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끊어서 간다고 했죠. B는요. 어떻게? 여기서 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수익률이 나는 B-의 수익률이 높다면 높을 걸 예상하면 다시 재투자를 할 것이고요. 역으로 B- 즉 수익률의 결과가 높지 않다면 굳이 재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얘들아 이 단기로 투자한 경우 즉 단기 투자인 B가 단기라면 단기로 투자한 거보다
단기로 투자한 게 재투자할 때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다. 즉, 잠깐만. 굳이 그 수익률이 엄청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요. 굳이 장기 투자로 갈 필요가 없겠죠. 이미 이렇게 끊어진, 이렇게 두 번째 재투자를 할 때 2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장기와 비슷한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수익률이 안 좋아. B다시가 안 좋으면 또다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징이 놓이게 되냐면요.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 반면요. A와 B 알죠? 여기는 2년 연속 투자하는 거고요. 여기는 1년씩 끊어서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 반면에 이 B가 있었죠? B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투자를 하고 난 뭐예요? 투자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투자 결과가 바로 B-야. 얘를 가지고 재투자할지 말지는 물음표죠. 자,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B는요. 왜냐면요. 이것은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이 된 값이기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기대치가 더 좋다면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의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그러니까 장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장기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그냥 금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이고 선생님이 헷갈렸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니? 네, 맞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투자 끊어서 그 기대의 방향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게 결국에는 뭐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까? 네, B-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투자자의 기대치를 항상 경기는요. 투자자의 기대치, 관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자 B보다가 높다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의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고요. 반대로 투자자들이 B-가 B에 대해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 수익률의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A가 이게 장기의 개념이 되는 거, 장기. 그리고 B는요, 어떻죠? 그냥 B는 단기의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B-까지 나오는 거야. B-는 미래에 대한 재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 여기는 약간 미래. 투자의 기대 심리라고 볼게요. 자, 이 얘기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B 투자를 했는데 뭔가 수익이 딱 좋지 않아. 그러면 재투자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겠죠. 그쵸? 뭔가 내가 재투자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기가 너무 나빠져.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단기 끊어서 하는 재투자를 더 이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단기에 그칠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가 가니? 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요, 얘들아? 네. 자, 만약에 B-의 수익률이 B보다 좋다면 뭐라고요? 좋다면 이렇게 좋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 값어치가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즉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 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상승 곡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네, 상승 곡선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반대로 굳이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자 미래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수익이 이렇게 됐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장기 그러니까 만기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아? 네, 수익이요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수익 곡선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갖고 여기는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는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되고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예를 들어 경기 호황이 예상이 되어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익률의 곡선은 플러스의 기울기를 가게 된대요.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어 투자자들이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에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가게 됩니다.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 기능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는 잠깐. 여러분 요건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일반 어떤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의 예측, 투자 결과, 수익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자, 금리가 상승을 할 때는 자, 경기가 호황이 예상이 되어 금리가 상승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요, 얘들아? 어디에 투자를 한대요? 네, 장기에다 투자를 한대요, 장기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돼? 얘들아,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금리, 즉 경기가 침체가 돼서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돼서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하락으로 가게 된다. 네, 수익률 곡선은 자, 그런데 얘들아, 이게 채권 투자에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잠깐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5% 우리가 단순히 수익률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냥 수익률만 본다면 만약에 2000년대가 금리가 5%였어요. 그 다음에 2023년에 5%였어요. 그러면 2024년에 예를 들어서 6%가 됐어요. 2025년에 7%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할인채 저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쿠폰 이자로 주는 채권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시중 그 은행 예금하는 것도 놓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2023년도와 2025년도에 단순히 수익률만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장기로 수익률만 이렇게 고려를 해본 거예요. 투자해서 번 돈이 아니라 수익률만 본 거야. 전체 수익률입니다. 투자자가 주머니에 들어온 수익이 아니라 전체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023년, 2024년, 2025년 어떻게 되죠? 금리가 계속 상승이 됩니다. 그럼 전체 수익률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이해가니? 돈이 더 자꾸 생길 거 아니냐? 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2023년도가 2023년도에 5%였는데 2024년도에 갑자기 4%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갑자기 3%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냥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어떤 계산 결과값이 나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값이 나와요. 수익률 곡선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이거는 금리가 낮을 때, 얘는 금리가 높을 때 이런 곡선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그냥 돈의 흐름은 이렇게 가더라 라는 거야. 돈의 흐름.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 돈을 넣는 실제로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잠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배경 지식을 잠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채권 시장 있잖아요. 채권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따 뒤에 나오는 3번 문제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채권의 흐름, 경제적인 특징을 얘기를 한 거지 실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채권의 시장부터 먼저 알고 가자. 채권의 시장은요. 직접 뭐 국채나 아니면 뭐 회사채나 회사나 나라나 이렇게 자기네 것들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 뭐 어떤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 시장에서 구입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구입을 할 때요, 각 발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어요. 각 발행이 되는 것, 직접. 물론 증권 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거지만 각 발행이 된 것을 우리가 채권을 구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독일의 채권을 구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독일의 채권 채권의 이제 상품은 5년 만기라 갈게요. 5년 만기. 이거는 할인채입니다. 할인채라는 것은 액면가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서 나중에 액면가를 준다는 채권입니다. 5년 만기 채권인데요. 얘는요, 내가 아까처럼 10,000원을 준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를요, 팔 때는요, 할인채로 얼마에 팔았냐면요, 7,000원에 한번 팔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 채권을 산 거야. 누군가는 샀어요. 이 사람은 액면가 10,000원짜리 채권을 샀어요. 근데 할인으로는 7,000원이 아니네요. 네. 700원에 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A가 샀어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채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5년 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5년 만기를 기다리면요, 얼마를 받을 수 있죠? 그 액면가 나왔던 1,000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700원을 투자를 해서 1,000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해. 아니면은 누군가가 채권을 내가 700원에 샀는데 누군가는 있잖아. 나 그 채권 너무 사고 싶어. 800원에 팔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오른 거야. 가격을 올려서도 팔 수 있어. 또는 내려서도 팔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의 투자예요.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님이 C라고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C는요. A로부터 채권을 사고 싶어. 근데 얼마에 사는 거냐면 이 A가 700원에 샀잖아. 근데 액면가 그대로 1,000원에 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700원에 얘가 샀는데 이 A가요. 내 채권 너 900원에 살래? 그러면 이 사람이요. 액면가에 할인된 800원에 사는 거야. 원래 액면가는 1,000원이고요. 얘는 만기시 때 받는 금액인 거고. 얘가 800원에 사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또 다른 누구 D는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700원에 살 수도 있는 거야. 700원이 아니라 900원에 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어쨌든 수익률이라는 것은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경제의 논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다른 관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나라가요. 시중금리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처음에 5%였다가 뭐 4%였다가 3%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해가니?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에서는 10년 동안 경제 하락을 예측을 한 거야. 하락을 예측한 거, 어떤 사람이. 경제 하락을 예측하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채권 투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본문에서 본다면 시중 금리가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투자하라,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나온다고 했어요, 얘들아. 그쵸? 네, 이렇게 되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 장기가. 본문에서는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만약에 경기가 호황이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이렇게 된다고 했어. 자, 근데요, 이거는 전체 수익률을 본 거고 실제 내가 투자할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장기를 사야 될지 단기를 사야 될지. 채권을 장기 투자를 할까 단기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락할 걸 예측하지만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확실해.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 그럴까? 5%, 4%, 3%, 2%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 무슨 시장을 얘기를 했습니까? 채권 시장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채권 시장. 자, 어떤 채권 시장이 등장을 하냐면요. 자, 여러 가지 채권 시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채권 시장은요. 5년 만기에 됐을 때 1,000원을 받는 채권 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가격이 직접 구매하는 채권 시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의 가격을 자기네들 맘대로 조정해서 받는 채권 시장이 있어. 그러면 이 소비자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일단은 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상황인 거니까 내가 채권을 단순하게 금리가 지금 5%일 때가 있고 4%일 때 있고 3%일 때가 있고 뭐 2%일 때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내려가는데 장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기로 사야 되나? 근데 단기로 사게 될 경우도 어떻게 될 것 같아? 1년 단기 사면 어차피 4%또 떨어질 거고 또 떨어질 거고 또 떨어질 건데 근데 아까 채권 시장에 존재하는 게 뭐였어요? 개인들이 개인에게 파는 채권 시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채권 시장을 딱 가서 봤더니 5년 만기가 되면 액면가 10,000원을 받는데 10,000원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고민을 때려보는 거야. 5년 있다가 이자가 2%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까지 떨어졌을 때 이자 수익률과 아니면 내가 저 채권을 샀을 때 5년 만기했을 때 1,000원을 버는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저거 여기서는 이제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나왔던 저 채권을 사는 게 나한테 이롭다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이해가 가니?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네,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기존에 오래전에 발행이 됐던 할인율로 팔았던 그 채권을 사는 겁니다. 물론 A처럼 처음부터 5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700원에 산 거는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가 팔 때는 더 비싼 가격에 팔겠지. 그럼 얘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900원에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그 가격을 올려서 900원에 팔았다. 그래도 내가 900원에 사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투자하는 거보다 저게 더 낫다. 그러면 900원짜리 액면가가 있는 채권을 사는 게 900원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 채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야. 900원에 사고 조금 더 기다려서 만기를 채워 1,000원을 받는 거, 액면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은 단기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이해가 갔습니까? 기존에 종전에 나왔던 과거의 채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어떤 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 금리가 하락이 되면 자 어떨 때요 얘들아? 금리가 하락이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이 계속해서 된다고 하면 어차피 떨어질 거를 사놓는 것보다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왔던 종전의 채권 시장에 나온 예전에 나왔던 그 돌아다니는 채권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윤을 볼 수 있는 채권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하락 때는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롭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만을 보고 왜 이해가 불가능했냐면 채권 시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죠? 채권 시장의 종류가 개인이 개인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이 있다라는 내용도 언급이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의 3번 문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이롭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금리가 상승할 때는 실제 투자를, 채권 투자를 할 때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반문을 한다면요. 이때도요. 액면가가 정해져 있고 고정금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채권 시장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요. 자, 단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채권은 뭐 할 거야? 금리는 계속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단기 고정 말고요. 고정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고정 이율이 정해져 있는 거 말고요. 변동 이율이 정해져 있는 거. 그때 시장 금리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그 변동 금리가 되는 그런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금리가 실제 여기서 말하는 시중 금리가 상승할 때는요. 채권 투자를 할 때 어떤 채권을 투자하는 거야? 단기로 가는 겁니다. 단기. 알겠니? 시중 금리가 상승을 하면 단기 채권을 가고요. 시중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사실은 채권 진짜 투자를 할 때는요. 우리는요. 그 종전에 나왔던 과거에 나왔던 채권들 중에 이자율이 높거나 또는 액면가가 높은 그런 장기 채권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요. 원칙상으로는요. 시중의 금리와 채권의 투자는 반비례예요. 거꾸로 갑니다. 알겠죠? 자, 근데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은 단순한 수익률을 본 거예요. 수익률을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자가 오르면 전체 투자에서 얻은 금액을 놓고 보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겠죠. 이해가 갑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 총합으로 봤을 때는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와. 하지만 우리가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여기 본문에 그게 빠진 거야. 사실은 얘들아. 이해가 갔니?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그냥 푸는 김에 3번 문제 먼저 보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여기는 한국에 이제 투자하는 걸 적절하지 않는 건데요. 네, 다시 볼게요. 그러면 윗글의 예언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3번이야. 왜 그러냐면 시중의 금리가 상승을 하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한다고 했는데 상승하면요.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해. 그러면 할인채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액면가의 현재 가치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액면가의 현재 가치 하락에 대해서 역시 할인채의 가격 역시 하락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중의 금리가 지금 높아. 5%야. 근데 내가 1년 후에 받는 것은 4%대에 얼마를 내가 이제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액면가를. 그러면 야 그때는 4%고 지금은 5%면요. 사실 내 그 돈이 그 미래와 지금의 값어치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져야지 오히려 맞게 되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시중 금리와는 이렇게 하락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을 바탕으로 가해 형태를 설명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자, 이거는 A였고 이거는 기억은 2년짜리 였었고요. 2년짜리 니은은 뭐였어요? 1년 만기 그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수익률 곡선이야. 자, 그럼 볼게. 1번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자, 가는 항상 수평이 될 것이다. 자, 수익률이 동일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장기든 단기든 만약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즉 장기 만기 수익률과 단기 만기 수익률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장기가 단기 수익률보다 커지게 되면 자, 즉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했어. 커지면 이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까? 자,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니은의 만기 수익률보다 커지면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원래 그 수직선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B에서 투자하는 그 기대치가 뭐예요? 단기 투자했을 때보다 높을 때 A가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양의 곡선으로. 그랬을 때 장기가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의 수익률이 니은보다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가야 되겠지? 여기 B 다시 네, 여기의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면 가의 기울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네, 상승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1년 뒤에 시중 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는다. 자, 시중의 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시중의 금리가. 그죠? 1년 뒤에. 그렇다는 얘기는 1년 뒤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B 다시에 대한 이게 기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대치가 커질 때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음의 기울기가 아니라 양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니은 처음 1년의 만기 수익률이 기억의 만기 수익률보다 작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또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고 여기 나온 그 기대값을 가지고 여기다 재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어때? 처음 나온 거를 딱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보다 작대요. 만기 수익률이 작대요. 그러면 오히려
즉 이런 뜻이야. B 다시가 더 크다고 했죠, 얘들아. 요 경우야, 요 경우.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니? 그러면 아까 A인 가는요. 무슨 기울기를 갖는다? 네,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시중의 금리가 경기 하락으로 기준으로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야? 하락한다는 거야.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지? 금리가 하락할 때는 채권을 단기 투자하는 게 좋다고 했어? 아니면 장기에서 찾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장기가 되겠죠? 장기 중에서도 채권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 개인 그 기존에 있던 투자 상품 등에서 즉 여기서는 할인채네요. 할인채가 가장 싼 채권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싸다기보다는 많이 할인된 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조금 가격을 더 주더라도 금리적으로 손해가 없으면 그걸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장기 채권이 된다고 했죠? 이해가니? 그래서 정답은 알맞지 않은 게 4번이 되는 건데 왜 그럴까?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10년 만기 장기로 가는 거야. 오히려 1년 만기씩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금리가 오를 때 1년 만기씩 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그 다음에 오른 거 사고 그 다음에 오른 거 사고 그 다음에 오른 거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는 4번이 된다.